안녕하세요. 까꿍맘마 이유식 연구소 대표 류명주입니다. 저는 원래 이유식을 연구하고 영양을 설계하고 또 이유식을 만들어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제공해드리는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유식이 아닌 모유 수유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얼굴을 직접 뵙고 우리가 온기를 나누면서 함께 궁금한 점을 소통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함께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왜 이유식이 아닌 모유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왔냐면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먹는 음식이 모유잖아요. 또는 분유. 그러면 이 모유나 분유를 어떻게 먹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또 이유식을 먹고 자라는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첫째 때 너무 모유 수유가 힘들어가지고 전 둘째 때 그냥 분유를 먹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모유 수유를 하고 싶은데 몸매가 좀 변할까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제가 외출하고 할 때 힘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모유 포기하고 분유를 먹이랍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당연히 모유 수유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모유 수유를 안 하고 분유 수유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 너무 아기한테 좀 미안한 것 같아요. 왜? 시중에서는 여러 가지 요즘 이론들은 분유보다 모유가 훨씬 더 이롭다라고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좀 죄책감을 갖는다는 분,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난 나쁜 엄마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절대 미안해 하지 마세요. 엄마의 행복지수가 곧 아기의 행복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엄마의 의지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어떻게 하면 그런 의지를 강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엄마가 올바른 정보를 접하시고 내가 모유를 선택할 것인가 분유를 선택하실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계셔야 모유를 선택하시든지 분유를 선택하시든지 후회 없이 행복한 육아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모유 수유 할까요?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 어머니들도 다 일을 하시긴 하셨어요. 단 멀리 떨어진 곳에까지 가서 일하지 않으시고 집과 가까운 논이나 밭에서 일하시거나 아니면 바느질을 하시면서 아기를 출산하고 또 양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그렇게 키워야 맞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고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아기와 엄마의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서 모유 수유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고 분유가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유가 지금은 이제 선택사항이 이제 된 현실인 거죠. 그러면 왜 모유가 좋다고 할까? 모유가 좋은 이유는 아기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또 엄마에게도 이로운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아기에게는 어떤 이로운 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첫째, 엄마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균 상태예요. 우리 몸은 뭐 바이러스, 세균 다 있지만 엄마 몸속에서 나올 때는 무균 상태로 나오게끔 태초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이제 모유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분유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분유를 만드는 모든 기준은 모유와 비슷하게, 그래서 분유병을 만들 때도 모유실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 젖을 빠는 것처럼 엄마 젖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젖병인데, 말 그대로 적당한 온도. 모유는 엄마 체온과 똑같기 때문에 물을 끓이거나 또는 식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먹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이상적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의 필요한 영양에 맞춰서 우리 모유가 생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막 태어났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10개월, 12개월 개월수를 거치면서 이 영양 성분이 모유가 다 바뀝니다. 그 시기별로 필요한 영양들이 달라요. 근데 완벽한 영양식으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엄마들이. 아니, 제가 듣기에는 분유가 훨씬 영양이 많아서 아기가 더 살찌고 밤에 잠도 잘 잔다고 하던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피상적으로 용량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분유가 더 영양가가 많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철분 강화 분유. 왜 강화를 했을까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기들이 체내에 모유나 분유가 들어왔을 때 흡수하는 흡수율이 달라요. 그래서 모유는 철분을 흡수하는데 50% 이상의 굉장히 높은 흡수율을 가지고 있다면 분유는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네, 7% 정도밖에 안 돼요. 5%에서 7%. 그래서 아기가 흡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흡수성으로 봐서는 모유가 훨씬 우리 몸에 이롭다는 말이에요. 단백질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영양소는 우리 몸에 흡수하기 가장 좋은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진 것이 모유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기들이 모유 먹는 아기들은요, 배가 고파서도 엄마 젖을 찾지만 잠이 올 때도 찾고 목이 마를 때도 찾고 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찾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기들은 태어나서 돌 전까지 되기 전까지는요, 구강기라는 발달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러면 엄마 젖을 빨았을 때, 입으로 빨았을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유병이 아닌, 젖병이 아닌 엄마 모유를 빨았을 때, 그리고 젖병도 물론 엄마가 알아서 먹이실 수 있지만 엄마의 모유의 실감을 느끼면서 안아서 먹이셨을 때 아기가 느낄 수 있는 그 안정감은 아주 극대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모유를 빠는 힘과 분유를 빠는 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모유를 빠는 힘이 분유를 빠는 힘의 60배나 힘들답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젖 먹던 힘까지 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또 먹고 살기 힘들다 라는 말도 다 거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해요. 그만큼 젖을 빨아서 배를 채우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유를 빨던 아기들이 젖병을 빨았을 때 살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젖병을 쭉쭉 빨면 그냥 나오는데 모유는 훨씬 더 힘을 들여야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소근육을 움직이면서 또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지만 모유 속에는 DHA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잘 아시죠? DH가 함유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머리가 똑똑해진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엄마 모유 속에 우리 인체에 가장 최적화된 DHA가 풍부하게 들었기 때문에 두뇌도 발달하고 뇌신경이 발달해서 똑똑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몸속에는 풍부한 면역 물질들이 있어요. 우리 초유 성분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성인이 먹는 건강식품에도 막 초유 성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풍부한 면역 성분 때문이에요. 근데 특히나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들,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에는 이미 엄마 몸속에서 출산일보다 땡겨서 아기를 출산했기 때문에 몸에서 신호를 보낸답니다. 호르몬이 면역 물질을 더 많이 발생을 시켜서 아기에게 더 이로운 물질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미숙아인 경우에는 반드시 모유수유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감염성 질환에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 항균, 바이러스에 또 훨씬 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그 비만 있잖아요. 그 비만이 언제부터 그 성격을 갖기 시작하느냐, 그거를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더니 아기 때부터 생긴답니다. 아기 때. 아주 갓난아이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태어나서 36개월까지는요 1인 계측기라고 하는 위에서 그런 호르몬이 작동을 해요. 자동으로. 그래서 아기가 먹고 싶은 만큼 스스로 조절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능력을 꾸준히 놔둬야 되는데 안 먹고 싶은데 자꾸 밀어넣어.
밥도 그만 먹고 싶은데 엄마가 더 먹으라고 막 벌리고 더 집어넣어. 이러면 그 1인 계집기의 체제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강하게 되고 나중에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비만은 또 당뇨하고 짝꿍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데 모유를 먹일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당뇨나 비만에서 예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아토피, 천식, 비염, 알레르기 너무너무 많잖아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것들도 엄마의 면역 물질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훨씬 더 질환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아기들한테 도움이 된다는데 우리가 모유를 안 먹일 이유는 사실 없겠지요. 그리고 그렇다면 엄마에게는 무엇이 좋은가요? 예, 엄마에게는 우리 몸에서는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출산 후에 이 옥시토신이나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 모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아무리 모유량이 적어도요 아기가 자주 빨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띠띠띠띠로 딱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해서 모유를 더 많이 생산해야겠구나 하고 모유를 생산하게끔 명령을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모유 생산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출산을 하고 나면 회복률이 훨씬 빨라질 수 있게끔 그 호르몬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로도 빨리 배출할 수 있게 되고 자궁의 근육들도 잘 수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옥시토신 호르몬이라고 해요. 이런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훨씬 더 이롭겠죠. 그리고 엄마들이 임신 중에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먹고 싶은 거 땡기는 대로 다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먹다 보면 아무래도 기본 본인이 가졌던 체중보다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빨리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다이어트도 좋지만 실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출산 후 1년 안에 실시를 하게 되면 몸에 굉장한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자연적인 다이어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모유수유라는 거죠. 모유수유를 하면 우리 뒤돌아서면 배고프다는 말을 해요. 저도 두 아이를 1년씩 모유수유를 했었는데요. 모유수유를 하니까 안 빠지던 그 5kg가 쪽쪽쪽쪽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대신 과도한 간식이나 식사를 즐길 경우에는 또 다이어트가 안 되실 수가 있으니까 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유를 먹이는 아기와 분유를 먹이는 그 아기들의 엄마들의 그 다음 임신율을 연구를 해봤더니 모유를 먹일 경우에는 그런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95% 정도의 자연 피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돌이 지나기 전까지 임신이 잘 되지 않습니다. 모유수유를 하는 기간에는. 근데 분유수유를 하는 동안에는 그 호르몬이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산하고 5개월, 6개월이 되어서 다시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아기가 이유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가 불러서 오십니다. 이럴 때는 물론 아기가 생긴다는 것은 축복이고 감사죠. 그래서 옛날처럼 영양이 부족한 상태가 아닌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기는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습니다. 단 엄마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달려있는 모든 신체 기관은요 다 자신이 해야 될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기계도 쓰지 않고 놔두면 어때요? 녹슬죠. 작동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이 유방 저지라고 하는 이 신체 기관도요 자기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생산하고 출산하고 했을 때 이 역할을 제 역할을 해줬을 때 가장 건강한 유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전에 유방암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유수유라는 점 이해하고 계시고요. 또 난소에서도 좋은 호르몬, 여성 호르몬들이 분비되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엄마에게 이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암 위험성이 감소된다는 거. 그래서 아기와 엄마에게 이렇게 이로운 것이 모유이다 하고 좋은 점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행복한 육아가 되실 수 있겠죠.